일단 제가 오전에 매매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켜봤던 게 왜 그러냐면, 일단 비츠로테크가 일단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우진엔텍이 돈이 워낙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이제 들어갈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올라가주면 이게 진짜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돈이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비츠로테크가 대장이고 해서 얘가 상한가 들어가고, 그러면 얘를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안 좋아졌던 게 뭐냐면 오르비텍이 올라왔어요. 오르비텍이 올라오면서 지금 이등주를 오르비텍이 해버리니까 지금 우진엔텍이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너 보면은 오르비텍이 여기서 올라와 버리면서 이거 다 초친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우진엔텍을 다 사람들이 던지는 거고, 얘가 이등주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진엔텍은 오늘 지금 매매를 이제 안 할 수가 있었네요, 이거는. 그리고 오늘 하나비전 들고 왔던 거는, 이거 혹시 어제 영상 보셨으면은 제가 이거 이렇게 매도했는데 왜 매도했는지 혹시 아시는지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어제 종가 베팅을 했고, 제가 이거 종가 베팅한 이유를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매도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 엔비디아는 올랐죠. 약간이라도 올랐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미반도체였어요. 한미반도체가 오르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 하나비전에 대한 관점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하나비전이 쭉쭉 치고 올라가면서 얘가 대장을 하면서 이제 하이닉스도 버텨주고 이런 그림을 생각했는데, 한미반도체가 장 시작하면서 싸버리니까 이거를 그냥 손절을 친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거 지금 오르비텍이 올라오고 지금 이거 올라왔다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진엔텍이 막 이동주를 다시 하면은 또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포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비츠로테크가 상한가를 가면서 우진엔텍이 올라오면은 그것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돈이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다 잡아먹고 올라온다라는 거는 분명 의지가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츠로테크가 상한가까지 갔다라면, 그 정도 근거라면 이 우진엔텍을 사람들이 질러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거 외에는 갈만한 종목도 없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 시켰고요. 지금 보면은 LG CNS가 올라왔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LG CNS가 일단 조화는 보였어요, 먼저.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오면서 지금 둘 간에 뭔가 이상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이 고점을 넘기는 건 또 좋아 보이거든요. 이날 3천억 넘게 터졌었고. 그런데 아직 신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프로그램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대금이 너무 적어요. 결정적인 건 이 두 개 다 대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 대금이 좀 더 쌓일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수는 일단 크게 변동성만 없으면 좋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뭐라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에는 이제 개파락이 너무 떠가지고 사람들이 아마 봐주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비츠로테크랑 이쪽 원전 쪽이 떨어지면서 지금 올라오는 게 뭐냐를 찾고 있는데, 이제 LG CNS랑 두산 로보틱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 대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좀 더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계속 매도가 나오네요. LG CNS는 일단 사고는 있는데, 얘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단기가를 들어가가지고 한 번쯤 슈팅이 나올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이 대형주를 또 큰 돈을 들어가서 매매하기에는 이런 근거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서 다른 종목이 또 나오는지 계속 살펴야 되고, 일단 또 지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대형주가 또 못 가고 있는 게 또 동의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특별한 거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이제 거의 1000억 가까이 터지고 있는데, 이러면 또 좋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프로그래밍이거든요. 일단 고점까지 어떻게 터치를 하는지, 어떻게 뚫어주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얘가 또 뉴스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수 떨어지고 있는데 돌파 나오면 좀 별로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뉴스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장전에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오늘 일단 지수가 어제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형주 장세가 다시 펼쳐질지, 아니면 그냥 또 떨어지면서 어제와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될지,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은 웬만하면은 일단 매매를 좀 자제를 하려고 해요. 확실히 대형주 장사 다시 가는 걸 확인을 하고 대형주를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대형 장사가 끝난다면 이제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장세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거에 맞춰서 또 매매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루만큼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주를 들어가기에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중소형주를 접근하기에도 보수적이고, 그리고 오늘은 중소형주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차라리 아예 매매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래서 대형주를 좀 더 살펴보는 전략으로 가다가 뭔가 확신이 있을 때 한번 매매를 해보고, 그리고 결국에 중소형주가 간다 그러면 그냥 오늘은 매매 안 하고 넘기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빛으로 이쪽 원전 쪽이 움직였다라면 요거는 들어가 볼만 했죠. 이 우진엔텍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으로텍과 상한가를 가고, 그러면 이등주가 우진엔텍이라면 얘가 5천억 넘게 터진 그 물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면 매매를 해볼만 했지만, 이 오르베텍이 이제 초치면서 얘네들이 지금 다 안 좋아졌고, 그러면서 LG CNS가 잠깐 올라왔지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오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더 좋은 상황이 됐죠. 이것도 역시 지금 프로그램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고점까지는 가는데, 여기서 좀 뭔가 고점을 넘어섰네요. 넘어서기는. 여기서 일단 좀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지수 내려올 때 이 뚫어준 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래서 대금을 좀 더 쌓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금은 많이 쌓이네요. 여기서 뚫어줄 때 한 200억 정도 터진 거고,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재돌파를 시도를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로봇주들이 다 올라오네요. 두산 로보틱스가 일단 대장을 해주니까. 얘가 일단 잡주거든요. 잡주인데 얘가 상한가 가면은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프로그램이 너무 거슬리네요. 일단 원전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근데 원전은 좀 힘들어졌다고 봐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어왔던 그 물량이 지금 여기서 다 매도가 나갔을 거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매도를 쳤을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엄청난 돈이 들어왔잖아요. 5천억이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가장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깨고 내려갔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마 손절을 쳤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잡아먹으면서 올라오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예 여기서 버티다가 뚫고 올라갔으면 모르는데, 이거 완전히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원전 쪽은 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는 이대로 쭉 내려가면은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다시 살릴 확률은 높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예측으로 잡기는 싫고, 일단 지수는 지금 상승하네요. 지수랑 정반대로 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대형주들은 지수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얘 이외에 이제 올라온 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로봇이 지금 현재로는 가장 좋은 건 맞아요. 그리고 다른 거 올라오는 게 이제 로템 정도 올라오는데, 얘는 지금 들어가긴 좀 그렇고, 지금 이 LG CNS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내려가고 LG CNS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지금 이거를 사람들이 다 좋게 보고 지금 들어갔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좋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 봐도 두산 로보틱스가 일단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승률이 두산 로보틱스는 10%거든요. 근데 LG CNS는 아직 지금 6%잖아요. 여기를 돌파했음에도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뭔가를 보여주려면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돌파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상승이 나오고, 확실히 두산 로보틱스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면서 얘가 대금이 좀 더 많이 터져야 돼요.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 상승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애초에 이 두산 로보틱스보다 얘가 여기서 상승을 시켜가지고 비슷하게 놀고 있었다라면 괜찮지만, 지금은 이미 여기서 내려온 다음에 상승이 돌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돌파를 찍으면 안 되고요. 차라리 더 올라갔을 때 거기서 이제 뭔가를 더 만들어내면은 그때 대금이나 이런 것들, 확실한 어떤 두산 로보틱스가 그냥 더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은 좀 힘들어 보여요. 이거는
여기서 찍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LG CNS가 가장 좋은 건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있을 확률이 높고, 그렇지만 지금 이 상승이 진짜라고 보기에는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보수적으로 좀 더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LG CNS가 올라가려면 또 카카오페이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고 있긴 한데 얘 지금 너무 개파락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게 또 올라오는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직은 몰라요. 이게 대금이 아직 폭발적으로 뭔가 엄청나게 앞서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가 너무 대놓고 오전에 돈이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만 봤으면 됐는데, 오늘은 지금 이걸 계속 봐야 되죠. 얘도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내려오고 있고, 얘도 이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다시 두산 로보틱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로봇 쪽이 왜 올라왔는지 일단 몰라가지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 그리고 이쪽 원전은 고점을 확실히 뚫어줘야 돼요. 그리고 비츠로테크가 상한가 가야 되고, 근데 제일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비츠로테크랑 이쪽이.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도 항상 열어둬야지, 그걸 이제 100% 확신하면은 정말 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100% 확신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되고, 100% 확신하는 순간 골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그 생각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일단 MBT가 올라왔는데, MBT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버리는 게 맞죠. 지금 카카오페이가 이 정도 갭이 떠가지고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MBT가 지금 갭이 못 뜬 거거든요. 카카오페이 갭 때문에. 오늘 시가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고, 고점은 6%까지는 잠깐 올랐다 내려왔네요. 어쨌든 간에 이 상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갭을 먹기 위함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패죠. 어차피 이거를 시초가로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라면 상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근데 카카오페이가 정지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개파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MBT가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고, 그리고 지금 MBT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카카오페이랑 그러니까 LG CNS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볼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쟤는 그냥 버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얘가 올라가면은 돈이 저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펴보긴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비츠로테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진은택이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츠로테크가 상한가를 가더라도 사실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비츠로테크가 상한가를 간다고 해서 이제 우진은택이나 오르비텍을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르비텍이 올라왔네요. 이래버리면 더 안 좋아진 거고, 그래서 이쪽은 지금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상한 거는 어쨌든 지수가 어제 저점 찍고 나서 계속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장을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올라가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면 이거 지금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라리 LG CNS가 올라갔으면 그나마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거의 매매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도 좀 많이 망가졌고, 그리고 얘가 지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좀 찍기가 어려운 게, 뭔가 좀 재료라도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찍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진짜 올라온다라면 얘밖에 없으면 조금이라도 찍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수가 어쨌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겠고요. 지금 확실히 올라와 봐야지 할 것 같고, 일단 프로그램이 좀 거슬리기는 하고,
근데 올라온다는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사지겠죠? 어느 정도? 그럼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뭐 특별히 볼만한 종목은 없고, 비츠로테크가 그나마 제일 좋은 상황은 맞지만 지금 요거에 대한 관점이 있었으면 이게 좋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LG CNS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는데 얘를 또 찍기에 지금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좀 나아졌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나쁜 상황이 아닌데 이거를 지금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볼 줄 알면은 사실 매매할 게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매매가 많아지지가 않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매매일지도 사실 쓸 게 별로 없거든요. 매매한 종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좀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미친 상승장일 때는 이때는 매매가 좀 많았어야 했죠. 그러면은 매매일지도 이제 쓰는 게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하루가 굉장히 바쁘죠. 저렇게 장세가 좋으면은. 그런데 이제 장세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매매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좀 시간도 많이 있고, 그때 이제 좀 쉬려고 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쉬기보다는 좀 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자리에 웬만하면 앉아 있으려고 지금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점점 장이 예전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려는 건지. 일단 유일 로보틱스 올라오네요. 로봇 쪽이 지금 뭔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이쪽을 지금 들어갈 만한 명분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 흐름도 느껴보면, 그러니까 계속 상승장이고 장이 좋을 때는 그래도 웬만하면 하나는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게 돌파가 나오면 찍어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어제 이런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나오게라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늘은 좀 사려야겠는데 이 생각을 지금 먼저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주지 않는다면 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일단 대금이 너무 안 터지고 있어요. 기존에 비해서. 장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비교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하이닉스, 삼성, 네이버.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오롱하고 일진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얘네들은 오늘은 안 할 것 같아요. 일진전기는 뭐 시총이 좀 크긴 한데 그래도 이쪽은 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금도 너무 작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오늘 이게 가게 된다라면 저는 그냥 수익도 없고 손실도 없는 걸로 그냥 끝내는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생각 중이고, 지금 하나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얘도 지금 이날 이제 고점을 좀 트라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얘도 일단 너무 늦게 올라오기도 했고 대금도 너무 적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더 대금을 좀 쌓으면서 이걸 트라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앞에 물량을 다 잡아먹고 올라온다라는 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반짝 상승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매매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대금을 쌓아주고 이 고점을 넘겨가지고 뭔가 하는 모습을 좀 압도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모습으로는 이거를 들어가긴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도 지금 이게 가장 가능성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일진전기나 이런 거는 안 할 것 같고, 일진전기가 오늘 주도주라면 저는 이거는 포기할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대형주 장세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진전기가 올라간다라는 건 너무 명분이 없거든요. 하나가 제일 좋아 보이는 상황은 맞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꺼려지고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한화가 지금 요 지수 떨어지면서 올라온 것도 일단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지금 급하게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별로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이 고점을 좀 트라이를 해줘야지
뭔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이게 지금 지수 때문에 밀린다라고 보면은 그렇게 또 나쁜 것 같진 않긴 한데 46분까지 지수가 지금 너무 급하게 빠져가지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나가는 것도 좀 기분 나쁘고요. 이거는 지금 하나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올라오는 게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더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수는 떨어지는데 얘 잘 버텨준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게 뭐냐면, 그거는 일단 시장 분위기를 봐야 돼요. 계속 상승장일 때 갑자기 이런 하락이 나온다? 근데 얘가 버텨준다? 그러면 이거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급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버텨준다고 해서 얘가 버텨준다고 해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이 느낌을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라는 게 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리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그냥 어느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우는 거는 안 된다. 주식에 정형화는 없다. 그걸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약간 억지스럽고. 일단 지금 보면은 결국엔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아니면 바로 올라가도, 아니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도 결국에는 뭐 제가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방금 말한 게 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 설명했던 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게 좋아 보이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한다. 이게 제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간다고 해서 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해도 제가 틀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확히 매매를 했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갔을 뿐인 거지. 그런데 그런 기준을, 이게 간다고 해서 그런 기준을 제가 이거 내가 잘못됐다, 그래서 기준을 바꿔버리면 나중에는 결국엔 이거 떨어지는 거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가도 저는 전혀 아쉽지가 않은 거고, 뭐 전혀 아쉽지 않다라고 하면은 좀 말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간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맞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경우에 계속 상승을 한다, 제가 계속 틀린다, 그러면은 제가 기준을 바꿔야겠죠. 그때는 그게 제 실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했던 걸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못 가는 게 제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계속 간다 그러면은 제 기준을 바꾸긴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지수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제 기준이 없는 거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대금 많이 들어오고 많이 올라가는 거, 가장 좋은 거, 이런 거 그냥 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자기가 관점을 넓혀야지 기준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런 기준이 생겼으면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이런 엄청난 상승장이 있잖아요. 이런 상승장에서는 그런 기준대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그냥 빵빵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세를 고려한다면 그때는 이럴 때 찍어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엄청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준에 대한 정확한 자기의 기준이 있고, 그런데 이런 장세에서는 그런 기준을 버리고 이때는 찍어야 된다라는 자기 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큰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기준을 벗어난 매매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자유롭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진짜 엄청난 고수인 거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하기가 어려울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아까 말한 그런 관점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깊은 조정이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위로 갈지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걸 돌파를 들어간다?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그거는 이때 이야기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느낌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이거 이렇게 떨어지고 이거 결국엔 고점 돌파를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또 지금은 좋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 속에서 뭔가를 움직여주고 그리고 뭔가 다른 근거를 준다라면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가장 좋은 건 맞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좋은 게 맞고, 이게 못 간다라면 오늘 뭐가 나오기가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잡주들이 이제 뭐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나버리면은 사실 이제 보기가 어려운 거고, 오전장은. 근데 오후에 얘가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목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 건 보고 있는 거고. 하지만 지금 어쨌든 이거는 현재 이 하락은 정상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흐름대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좀 좋아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좀 눌림을 좀 잡아보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지수 부담감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거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굳이 무리 안 해도 그냥 될 것 같아요. 이런 장에서 잃지만 않는다고 해도 사실 수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장에서 오히려 무리하다가 돈을 다 날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다시 장이 좋아졌을 때 그때는 이제 더 이게 쫄아가지고 더 이제 비중 때리기도 어려워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에서 안 잃는 것도 중요하다. 다시 LG CNS가 올라왔는데 얘도 지금 좋아 보이지 않는 거는 이 첫 상승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온 상승, 이게 지금 너무 낮아요. 고점이 8%인데 지금 여기서 뭔가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뭔가 물량을 이제 빼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단기 과열을 들어가 버리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여서 뭔가 큰 상승을 한번 나왔다가 죽으면 이해가 돼요. 그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수도 꺾였고,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 그냥 여기서 올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지금 여기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려가지고 이걸 올린다 한들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크게 가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제 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되지 않냐, 그 말도 맞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버리면은 이제 거의 매매를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매매가 너무 많아져요.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러니까 거의 다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손실이 난다라는 거를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가더라도 버리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꼭 매매를 해야 하는 거는 종목 선택을 할 때 그 종목이 그래서 오늘 제일 좋고 가장 크게 갈 수 있고 오늘 주도주가 될 거야 라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잠깐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이거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손실이 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또 다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장이 좋았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그것조차도 어렵다. 그리고 뭐 다른 어떤 근거들이 더 있어야 돼요. 지금 프로그램 같은 거라도 엄청나게 사주고 있거나 뭐 이런 식의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버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못해요. 설명을 안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깜빡하고 이야기 안 하는 것들도 있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아마 아는 만큼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도 자기가 아는 만큼 흡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알게 되면은 좀 더 다른 게 보일 거고, 그래서
자기가 실력이 올라가게 됐을 때 제 영상을 나중에 다시 보면은 아마 다른 것들이 또 보일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다가 아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또 바뀔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는. 그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딱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